안녕하세요. 취업 성공을 위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KTV 공공일자리를 잡아라. 취준생분들에게 비타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은 이해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항상 청년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발로 뛰는 언제나 청춘 신용환입니다. 저희가 공공일자리를 잡아라 계속 함께하고 있는데요. 소문이 났어요. 네. 뜨겁다고. 네. 정말 취준생분들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저희도 취준생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주 어떤 곳인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산업, 기술, 문화가 융합하는 혁신산업단지 창조기관입니다. 바로 이곳이 대구에 위치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인데요. 오늘도 이곳에서요, 취준생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을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상반기 입사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아주 따끈따끈한 얼마나 되셨어요? 네, 저 지금 입사한 지 3개월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네. 와, 3개월. 그러면 3개월 동안 어떤 근무를 하셨는지도 궁금한데요. 일단 제가 입사하고 한 달 동안 저희 인재개발팀에서 하는 입문 교육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보상팀에 배치돼가지고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따끈따끈하네요. 정말 이 취업 정보에 대해서 새로운 정보들, 네. 그리고 고급 정보들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취준생들에게 가장 가까이 근접한 선배로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산업단지공단 많은 취준생들이 꿈으로 생각하고 있을 텐데 가장 산업단지공단의 장점 또 산업단지공단 일반에 대해서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공단은 우리나라 주요 산업단지인 구로, 여수, 구미, 울산 등 주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네. 거기에 입주한 기업체들의 생산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네. 국가 경제에 이바지해 온 공공기관입니다. 예. 사실 이렇게 들어서는 정말 많은 일들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많은 일을 하다 보면요. 일이 좀 빡세지 않을까,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기업 문화가 그러면은 좀 딱딱하지 않을까요? 저희는 1964년에 네. 한국수출산업공단을 시작으로 50년이 넘었네요. 예, 50년이 넘은 기관이라서 네.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지만 최근에는 젊은 신입사원들이 많이 입사를 해서 오. 예, 조직 분위기가 굉장히 밝고 활기차게 변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총 몇 개나 됩니까,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의 산업단지 총 1,200개 정도 됩니다. 예. 많네요. 와,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런 기업 문화가 좋다 말씀들은 윗분들보다 네. 새로 들어온 분들에게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나요? 제가 아직 입사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떤 기업 문화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네. 게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 네. 제가 지금까지 느낀 바로는 굉장히 따뜻하고 인간적인 조직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신입사원님께서 과장님께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잘 교육을 받은 거예요. 답변이 면접 분위기처럼 굉장히 말씀을 잘하시네요. 아주 표준적인 답변을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런 이제 몸으로 느끼는 기업 문화가 있을 텐데 우리의 산업단지 공단의 핵심적인 기업 가치, 추구하는 방향, 비전 등등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공단의 핵심 가치는 창의적 사고, 앞선 서비스, 그다음에 사회적 책임을 저희 네. 가치로 삼고 있고요. 네. 우리 공단의 비전은 산업, 기술, 문화가 융합하는 혁신 산업단지 창조 기관입니다. 그래서 네. 산업단지의 문화, 기술, 예,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같이 융합될 수 있도록 예, 노력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네. 그 산업단지 조성할 때 이렇게 지금 요즘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 갈등들이 많이 있듯이 초창기에는 많은 갈등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어떤 이런 기업 문화가 그런 갈등 조정하고 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실제? 그러니까 산업단지가 조성이 될 때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거기에 많은 기업들이 입주를 하고 거기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같이 근무를 하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산업단지가 조성이 돼서 잘 가동이 되면 지역 경제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왜 많은 취준생 꿈나무들께서 이 산업단지 공단에 들어오고 싶어야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정말 많은 직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신입사원님이 이 자리에 뽑혀서 오게 되셨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동기들도 많으실 거 아니에요. 네네. 뭐 이유가 있나요? 네, 저는 일단 본사에서 가까이 근무하고 있고 네. 또 과장님께서 저 예뻐하시나 봐요. 맞나요, 과장님? 그건 잘 처음 모르겠어요. 들은 이야기인 것 같으신데요? 저는 이번에 뽑은 신입사원들을 전부 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직장에 입사를 하게 되셨는데 네. 왜 이곳을 입사하게 되셨는지 꿈을 꾸게 되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대학에서 부동산을 전공했는데 지금 저희 공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뭐 산당 개발 사업이나 구조 고도화 사업 등이 제 전공과 잘 맞는다고 판단해가지고 지원하게 됐고 또 그 업무를 함으로써 제가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실제 대학에서 전공한 것과 지금 담당하고 있는 업무랑 실제 학문으로 배웠을 때랑 실무할 때랑 연관성이 많이 있었습니까? 예, 일단 저희 팀은 보상법이라는 법을 좀 많이 알아야 되는데 제가 대학에서 배운 법과 좀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제가 지금 업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전공을 잘 살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아주 모범적 케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두 분이 함께 공공 일자리를 잡아라 하게 되실 텐데요. 취준생들이 이곳을 정말 오고 싶어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도움이 되져 주실지 각오 한마디씩 들어볼까요? NCS 도입이 된 지 얼마 오래 되지 않았는데요. 네. 사실은 공공기관들도 잘은 모르고 근데 더 혼란을 느끼고 어려워하는 거는 취준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조금이나 정보라도 제공해서 취준생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까지. 네, 저는 아직 취업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취업 준비할 때 마음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취준생 때의 마음으로 돌아가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팁이나 노하우를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일단 취준생분들이 많이 보는 방송이니까 첫 번째 질문은 일단 작년 최근 채용 정보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입사를 하셨으니까 이때 채용 정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작년에 NCS 관련된 컨설팅을 진행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네. NCS 기반으로 신입사원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총 23명의 신입사원 경력직 포함해서 23명 매년 그럼 그 정도 규모로 매년 채용하시나요? 저희가 그 정도 규모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뽑힌 분이신데 경쟁률은 어느 정도 됐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200대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대 1? 네. 그럼 199명을 물리치고 이 자리에 계신 거네요? 네, 운이 좋았습니다. 합격하셨을 때 어떠셨는지도 궁금해요. 전 합격했을 때 막 생각보다 막 울거나 막 감정이 많이 업되진 않았고 생각보다 담담해가지고 네. 준비가 했는데 철저하셨나요? 준비가 참. 근데 이제 입사하고 나니까 네. 좀 많이 가슴이 벅차고 뿌듯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우리 산업단지 공단에 입사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채용 절차들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 공단 절차는 뭐 일반적인 NCS 기반으로 진행을 하지만 그래도 네. 서류 전형, 네. 그다음에 필기 시험, 그다음에 실무 및 임원 면접으로 구성이 네. 되어 있습니다. 뭐 다른 어떤 뭐 집단 면접이다, 뭐 무박일 무슨 어떤 뭐 호프 미팅 면접이다, 뭐 이런 것들은 없고요. 이건 그렇게까지는 진행을 안 하고 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채용 이야기를 해서인지 지금 페이스북 라이브 시청자분께서 천현수님입니다. 하반기 채용 인원 대략적인 일정이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신입사원 채용은 상반기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2017년도 신입사원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요. 네. 아직 규모나 시기는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지만 뭐 채용 규모는 금년 20명 내외 수준으로 채용을 아마 진행할 시기도 거의 매년 비슷한 시기는 그 17년 채용이기 때문에 네. 금년 하반기에 시작을 할 수도 있고요. 네. 내년 상반기에 금년에는 1월에 채용 공고가 나가서 네, 그렇게 네. 진행을 했습니다. 그 아까 서류, 필기, 면접, 기타 비슷한 방식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산업단지 공단에 통과하려면 서류는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통과할 수 있을까요? NCS 기반으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 뭐 불필요한 스펙들은 이제는 요구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NCS 기반으로 직무와 관련된 교육, 뭐 직무 자격증, 그다음에 경험 및 경력 등을 쌓아놓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고스펙 고학력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로 준비를 하셨고 어느 정도이신지가 궁금한데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막 스펙을 그렇게 많이 쌓진 않았고 그냥 일반적인 공기업에서 요구하는 수준, 뭐 어학 점수나 자격증이나 뭐 어떤 인턴 경험을 쌓았습니다.
예를 들면 어학 점수는 몇 점이다 이런 커트라인이 있는 건 아닌가요? 예전에는 어학 고득점이면 유리한 그런 구조였는데요. 네. NCS 기반으로 바뀌면서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철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는 금년에 채용을 할 때는 네. 토익 상한 기준은 점수는 줬지만 그 외에는 이제 예.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영어를 특별히 잘했을 때 어떤 플러스가 되고 이런 건 있나요? 혹시라도? 특별히 어느 정도 기본 요건만 충족하면 그 외에 이제 저희가 하는 직무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봐서 이렇게 채용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김보균 주임님은 네. 왜 합격을 한 것 같으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취업은 어떻게 보면 운칠 기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공부를 해가지고 취업을 한 이유도 있겠지만 네.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다들 스펙이 좋고 열심히 하는 시기에는 어떤 취준생들 간 실력 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네, 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운이 있어도 어느 정도의 실력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꾸준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문미영님, 최인선님, 천연수님, 이창훈님이 너무 잘 보고 있다고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분들이 아마도 이 공단에 관심이 많은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이제 또 질문을 계속 이어가 봐야겠죠. 아까 서류 전형 기본적으로 이제 비슷하게 한다고 하셨는데 요즘 보면 이 추세적으로 학점을 보지 않는다든지 아예 학점 쓰는 란을 없앤다든지 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는데 저희 산업단지 공단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NCS 기반으로 네. 바뀌면서 네. 뭐 학점 총점을 적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제외를 했고요. 네. 예, 서류 전형에서는 불필요한 스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외를 했는데 네. 다만 뭐 취업 보호 대상자라든지 장애인, 청년 인턴, 지역 네. 인재, 직무 자격증 요 정도에만 가산점을 부여하고 그 외에는 자기소개서를 평가를 해서 서류 전형을 실시를 그러면 했습니다. 지역 인재 가산점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여기가 대구니까 대구 지역 인재들이 가산점을 받게 됩니까? 예, 저희는 수도권 외 네. 학교 출신들한테는 1%를 부여를 하고요. 어느 것의 1%? 서류 전형에 서류 전형에. 만점의 1%를 부여를 그럼 합니다. 굉장히 큰 예,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구 지역, 그러니까 대구 지역 인재는 2%를 부여를 했습니다. 예, 그럼 이 치열한 경쟁에서 네. 전체 점수에서 1%, 2%는 우리 대구 지역 청년들이 많이 관심 가질만 하겠는데. 지금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김유진님께서요, 인턴 경험을 자소서에 어떻게 풀어 쓰는 게 좋은지, 면접에서는 어떻게 어필하면 좋은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NCS 기반으로 바뀐 다음에는 그 기업에서 직무 기술서라는 것을 제공을 합니다. 네. 직무 기술서는 그 해당 기업이 하고 있는 직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식, 기술, 태도 등 그 요구되는 점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보시면서 이 기업에서 요구하는 점이 이런 부분이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경력들은 어떻게 가지고 있고 어떤 역량들을 펼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풀어나가면 좋을 것 예를 같습니다. 들어 지금 인턴 경험을 자소서에 어떻게 풀어 쓰는지 좋겠는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셨는데 네. 예를 들어 저희 산업단지 공단의 어떤 직무나 이런 것과 전혀 관계없는 인턴 경험이라도 실제 광의에서 관련 있고 그러면 도움이 다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직접 쓰신 자소서가 있으니까 그 인턴 부분에 대해서 쓰신 부분을 제가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인턴을 하신 내용을 직접 쓰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게 분야를 나눠서 어떤 행사를 했었고 그때 어떻게 업무 처리를 하셨는지 쓰셨던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을 쓰실 때 어떤 생각으로 쓰셨는지 이야기를 직접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행정직을 지원했기 때문에 제가 인턴 경험에서 얻은 어떤 느낌이나 그때의 경험을 그 행정직에서 요구하는 능력에 맞춰가지고 최대한 구체적으로 쓰려고 했습니다. 보니까 진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써주셨냐면요. 각종 서식과 자료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셨었는데 교육행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용하는 각종 서식의 파일명을 기준으로 폴더에 나누어 정리하고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였고요. 또 각종 행사 시에 촬영한 사진들을 촬영 날짜와 행사명으로 분류해서 정리를 했다는 식의 내용들을 써주셨어요. 보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쓰셨네요. 네.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본인이 인턴으로 했던 직무를
이렇게 잘 기술했다. 네. 지금 아마 우리 김유진 그 질문 주신 분께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중에 이런 게 올라와 있네요. 여성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어떤가요? 사회적 서류 전형 부분에서 취업 보호 대상자, 장애인 이런 분들께는 서류 전형에서 가산점을 부여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여성에 대해서 우대사항은 저희가 차별을 두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성 그 직원 비율이 한 어느 정도 돼요? 여성 직원 비율은 저희 공단 전체로 한 25% 정도, 25%?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기존 다른 공기업보다는 조금 많은 것 같은데요. 최근에 입사한 직원들 보면 남녀 비율이 6대 4, 7대 3 요 정도 되기 때문에 여자 신입 사원들도 굉장히 많이 입사를 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이렇게 채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신입사원님이신데 네. 면접 볼 때 이건 정말 중요한 팁인 것 같다라는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일단 평소에 좀 면접 질문에 답변하는 연습을 많이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면접 스터디를 급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거 말고 그냥 평소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모여가지고 면접을 연습하는 모임을 구성하셔가지고 면접을 연습하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김보균 주임님께서 그 면접 연습하는 데 있어서 어떤 특별한 요령이나 방법이 있으셨어요? 팀 멤버들의 어떤 특별한 방법이라도? 네, 저는 어떤 기업의 면접을 준비할 때는 그 기업에서 질문할 만한 예상 질문을 뽑고 그 다음에 그 각각의 질문에 맞게 모범 답안을 작성해가지고 그 답안을 좀 연습하는 식으로 면접을 준비했습니다. 또 질문이 올라와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저는 공기업 인턴 경력은 없는데요. 혹시 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파견직 근무 경험이나 또 인턴 채용 계획이 있으시냐고 여쭤보시네요. 파견직이나 인턴 채용 계획. 저희가 상반기 공채도 마무리가 됐고 그다음에 체험형 인턴도 지금 절차를 진행하고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체험형 인턴에 대해서도 금년도 절차는 마감이 됐지만 그래도 분기마다 저희 업무에 관련된 그런 그 계약직 분들이나 전문 계약직 분들은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 채용 공고 나오는 거 유심히 보셔서 그때 입사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왕 지금 체험형 인턴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체험형 인턴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인지요? 공공기관에서는 청년 인턴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취업 준비생들한테 그 경험도 쌓게 하고 그다음에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체험형 인턴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5개월 내지 그 정도 기간에 그 인턴 근무를 하게 되면 거의 입사해서 여러 가지 경험도 쌓게 되고 그다음에 경력도 쌓게 되기 때문에 대다수 기관들이 체험형 그 청년 인턴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기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청년 인턴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그 서류 전형에서도 필기 전형에서도 가산점을 부여하는 그런 제도를 지금 저희는 체험형 인턴은 여기 본사에만 뽑습니까? 아니면 각 지사? 각 지역마다 다 채용을 해서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기회가 많고 상하반기로 나눠서 분기별로 뽑으시니까 많은 분들이 노려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좀 여쭤볼게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량이나 인재상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라고 여쭤보셨네요. 저희는 그 산업단지에는 여러 가지 입주 기업들이 여러 가지 업무를 행하고 있고 저희 그 입주 기업들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공익적 목적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본인의 창의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역량도 챙기면서 창의성도 있는 인재, 사실 쉽지만은 않겠지만 그런 분들이 모여있는 게 이번 신입사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인사 담당자로서 이것만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면접 대상자들이 있을까요? 당연한 부분이긴 한데 저희가 전형을 진행을 해보면 그 지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필기시험 입실 시간 마감이 됐는데 그 이후에 도착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면접 시간에도 늦어서 면접장에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을 보면은 개인적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휘를 못했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조금은 그 시험 시간에 조금 일찍 도착해서 마음도 가라앉히고
그다음에 시험 준비도 한다고 하면 네.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김유진님께서 순환 근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순환 근무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주셨습니다. 저희는 전국 산업단지를 관리를 하다 보니까 순환 근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2년 내지 3년 정도 근무를 하게 되면 그 순환보직 대상이 돼서 네. 본인이 가고 싶은 곳을 지원을 하고 네. TO에 따라서 이렇게 그 지역으로 보내고 그런 절차들을 진행을 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지역에 가면 보통 2, 3년 정도씩 근무를 하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김인환님께서요. 여성에 대한 출산 지원이 혹시 있나요? 라는 이야기를 하셨네요. 저희가 당연히 출산 휴가라든지 육아 휴직 등 이런 부분들은 다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출산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직원들은 특별히 저희가 남직원들보다 더 많이 주고 그렇게. 육아휴직은 남 직원들도 있습니까? 남자 직원들도 육아 휴직 가능합니다. 네. 기업 문화라던가 복지 부분에서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취준생들이 많이 원하는 꿈의 기업인 것 같은데요.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김슬기님이요. 인턴 기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라고 여쭤보셨네요. 올해 채용한 신입사원들은 3개월의 인턴 과정을 거쳤습니다. 3개월에서 좀 더 연장해서 인턴을 할 수는 있는 건가요? 그 예전에는 3개월보다 좀 더 길었었는데 저희가 진행을 해보니까 3개월 정도 입문교육하고 그다음에 직무교육 받는 게 적당한 기간인 것 같아서 저희가 3개월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인턴 있습니다. 기간을 거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턴 기간 동안 어떤 것을 주로 평가를 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는 그 인턴 기간 과정이 입문교육,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부서에 배치돼서 받는 직무교육,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종 발표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문 과정, 그다음에 직무교육 과정, 그다음에 발표 과정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중점적으로 그때 보시는 게 이제 본인이 얼마나 네. 이 우리 공단 직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 위주로 저희가 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인사 담당자로서 저는 궁금한 게 요즘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께서 이런 거를 좀 더 신경 써서 준비하면 선배된 마음에서 좀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면접에 대한 작은 팁이 될 수도 있는데요. 네. 저희가 면접 때 이제 진행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지원하고자 하는 기관이 하고 있는 직무가 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 했을 때 네. 홈페이지에 나열된 이제 단순한 정보들을 얘기를 하는 이제 지원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그것보다는 요즘에는 공공기관 안료라든 이런 부분들에 네. 상세한 정보들이 많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입사하는 기관에 여러 가지 그 자료들도 한번 심도 있게 보고 분석도 해보고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피력을 한다면 좀 돋보이는 지원자가 되지 않을까. 네. 또 박근범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페이스북에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네. 혹시 대졸 채용과 고졸 채용을 구분해서 따로 뽑고 있습니까? 네, 저희 따로 뽑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고졸 채용은 언제쯤 어떻게 계획 중이신가요? 저희가 매년 정례적으로 고졸의 그 신입사원들을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작년에도 채용했고 금년에도 하반기쯤에 예. 저희가 채용 공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나 규모는 나오지 않았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취준생분들은 준비해야 될 게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가장 중점적으로 준비했던 것들이 순위적으로 나타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비중으로 나타내신다면요? 일단 총을 100이라고 두면 네. 50 정도는 필기 시험을 준비했고 필기, 네. 뭐 30 정도는 자격증이나 어학 점수에 신경을 썼고 20 정도는 뭐 인턴 경험이나 다른 경험을 통해 가지고 제가 그 직무에 맞게끔 그런 경험을 쌓는 데 투자한 것 같습니다. 많은 신입사원분들이 이곳에 꿈을 가지고 계신데요.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점이 좋으니까 우리 회사 한번 지원해보시라 라는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는 업무도 개인적으로 만족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업무를 하고 있고 또 그에 맞게 뭐 어떤 근무 조건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원하시면 후회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회사 입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복지라든지 그다음에 교육 부분에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서 이런 부분들 많이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회사 입사를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 아주 만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 복지 중에 가장 많이 혜택을 받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저희는 1년에 그 도서 구입비로 해서
그 도서 비용이 따로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 통해서 본인들의 원하는 그 책도 많이 읽을 수 있고, 그다음에 본인 역량도 많이 쌓아갈 수 있고, 뭐 그런 부분들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하셨죠? 예, 저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이 각 지역별 지방 근무가 많은 것, 현장 근무가 많을 것 같은데 아까 네. 지사도 많고 네. 그로 인한 불편함이나 뭐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저희가 이제는 지역으로 순환 보직이 되면 저희가 회사에서 사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사택 근무를 하면서 그렇게 출퇴근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PD님께서 굉장히 궁금하신 질문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한테 사택이 몇 평이냐고 여쭤보시는데 입사하고 싶으신 건가요? 그냥 궁금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인가요? 그 사택 부분은 예전에는 저희가 아파트 형태로 네. 이제는 그 이제 뭐 예를 들어서 32평에 뭐 2명 내지 3명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네. 형태였다면 이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지금 변형을 해서 아, 원룸 오피스텔 예, 뭐 예, 이런. 예. 저희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아쉬우시죠? 네. 못하신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해내셨나요? 뭐 제가 뭐 좀 아쉽긴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최대한 많이 말씀을 드린 네.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신 소감은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 함께 하면서 제가 입사한 지 얼마 안 됐긴 했지만 네. 제가 입사할 때 가졌던 어떤 마음가짐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가지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취업 성공을 위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KTV 공공의 자리를 잡아라! 여러분 오늘 함께 하셨습니다. 어떻게 즐거운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곳 대구에 와서 참 많은 것을 배웠는데요. 취업 준비는요 그냥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꾸준히 준비한다면 언젠가 답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역시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 꾸준히 힘들 때 잘 힐링하고 준비하고 네. 하는 것들이 성공의 비결이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KTV 국민방송 페이스북 생방송으로는요 매주 목요일 2시에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의 자리를 잡아라!